오늘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전례 없는 군사 도발을 감행했고,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모든 방공호를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7월 15일, 폴란드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칼리닝그라드에서 직접 날아온 러시아의 전투 공격기 수호이 32대를 요격했습니다. 폴란드의 방공훈련을 감시하려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정찰기나 수송기가 아니라 중전투기인 수호이 30 SM2 2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전날에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일류신 20을 요격했습니다. 요즘 유럽 전역에서는 뭔가 매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은 러시아의 새로운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영국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비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군입대 사무소에 긴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구한 직후 대규모 방공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서쪽 측면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폴란드 상공의 수호이 30 사건, 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연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루카셴코가 전쟁에 끌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폭격 대피소와 관련된 소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럽 전체가 왜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폴란드 상공에서 발생한 그 수호이 30 전투기 소식입니다. 사실대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 블라디슬라프 쿠시나크 카미시가 직접 밝혔습니다. 7월 15일 두 대의 러시아 수호이 30SM2 전투기가 칼리닝그라드에서 이륙해 폴란드가 방공훈련을 실시하던 장소에 접근했습니다. 폴란드는 그곳에서 자국 방공 시스템의 협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인용입니다. 폴란드. 이와 관련해 말보르크에서 우리 전투기 2대가 추가로 출격해 러시아 수호이 30 SM 전투기 2대를 요격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를 알아봅시다. 폴란드 국방장관 쿠시냐크 카미시는 이를 노골적 감시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러시아 측은 폴란드가 자국 방공 체계를 어떻게 운영 훈련하는지 감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온 것이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과시하듯 벌인 일입니다. 즉, 이것은 전형적인 무력 정찰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 방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떠보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이 작동하는지 살피고 방공 시스템 특성도 파악하려는 것이죠. 러시아인들은 이 일을 전투용 수호이 32대로 해냈습니다. 이것은 힘을 과시하는 뻔뻔한 행동입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라는 식이죠. 러시아 전투기들은 폴란드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트해의 중립수역 상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사실상 도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바로 폴란드 전투기와 폴란드 공군을 도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반응을 떠봤고 실제 반응도 있었습니다. 발트해 상공에는 폴란드 전투기 2대 외에 스웨덴 전투기 2대도 출동했습니다. 이 스웨덴 전투기들은 이후 이 수호이 30 전투기들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즉, 2대 러시아 군용기에 최소 4대 나토 군용기가 출격한 것입니다. 발트해 상공은 말 그대로 신경이 곤두서는 대치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 전날인 7월 14일 폴란드 전투기 2대가 같은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정찰기 일류신 20을 요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시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4월에는 러시아 전투기 2대가 흑해 상공에서 영국 정찰기 리벳 조인트를 위험하게 요격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거의 충돌 직전이었고 그 비행기는 무장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하루 꾸준히 나토의 신경과 반응을 전방위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이런 신호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미 발트 지역 임무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러시아 항공기의 식별과 추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임무에 본격적인 방공 임무의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들은 목표물이 자신들의 영토를 명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목표를 격추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관찰에서 격추로 바뀐 겁니다. 이제 이 방송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는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이 루카셴코를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모든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주요 뉴스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방공호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벨벨폴 프로젝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전수조사, 수리 및 현대화 작업이 활발해졌습니다.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과 4월에 실시된 점검 결과 66건의 위반 사항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명의 공무원 이 책임을 지게 되었고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43개의 방공호가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벨벌폴 분석가들도 이러한 점검이 특정한 군사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럼 제가 딱딱한 표현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라는 말을 따옴표로 강조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방공호를 급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기 시작할 때 그건 곧 국가가 머지않아 진짜로 폭탄이나 드론이 날아올 수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벨라루스로 드론이 날아올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크라이나입니다. 만약 민스크가 정말로 이 전쟁에 끼어든다면 즉 루카셴코는 만일을 대비해 자국 국민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끊임없는 동원 조치와 군사 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6월에 벨라루스 국방부가 바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접경한 그로드노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과 교통수단의 동원, 수천 명 군인의 등록 자료, 대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실제 준비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을 위한 실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통에 따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라드미르 푸틴은 2026년 초부터 루카셴코에 대한 압박을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민스크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북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즉, 돈줄을 끊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크렘린의 협박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돈 없이 지내라는 것이죠. 루카셴코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결과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방공호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 자신이 굴복해서 자신의 영토, 즉 벨라루스의 러시아 드론과 군대를 들여보내면 우크라이나의 보복이 바로 벨라루스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카셴코는 이미 그의 영토에 500개의 전략적 표적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격이 시작되는 즉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그 목표들을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유 공장이 첫날 밤에 바로 불타버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스크가 전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미 마크롱과 젤렌스키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은 지난 5월에 직접 루카셴코에게 전화를 걸어 그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키예프가 모스크바와 민스크 간의 협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벨라루스 영토에 설치된 러시아 중계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중계기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드론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군은 루카셴코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바로 그 중계기들을 다시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계기들은 러시아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들에서 목표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폴란드 상공의 수호이 30 전투기와 벨라루스의 방공호는 별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장 단적인 대목일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어떤 국가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침략이 어떤 나라의 위협인지 언급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발트 3국과 몰도바라고 합니다. 독일은 바로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수십억 유로를 재무장에 쓰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 당국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자국민들에게 집에 비축품을 마련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뭔가 정말 심각한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투아니아입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징병사무소에 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군복무 등록을 하러 가고 징병사무소에 등록하고 동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바로 최전선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그곳을 바로 수발키 회랑이 지나갑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에서 가장 좁고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국지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이용한 도발을 일으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폴란드 측의 발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가 한 발언입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던 미래의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년, 30년쯤을 기억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유럽 정보기관들이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입니다. 정리해봅시다. 7월 15일 현재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서부 측면 전역에서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30 전투기, 가 폴란드의 군사 후연을 노골적으로 정찰하고 있습니다. 정찰기들이 발트해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반응을 끊임없이 떠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돈과 협박으로 그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스크는 만일을 대비해 이미 방공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빌뉴스까지 유럽 전체가 한꺼번에 뭔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에 대비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제 생각에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시선과 미국의 모든 자원이 지금 다시 중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유가 등등의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미국이 유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 러시아는 서쪽 측면을 특히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할지 발트 3국을 정말로 지켜줄지 시험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요 방어국인 미국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나토가 과연 결단력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러시아인들이 나토가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중동도 있고 유럽에서도 전쟁이 갑자기 벌어진다면 말이죠. 지금은 유럽이 충분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